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날카롭다. 2005년 18살의 강지수는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길을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배낭 하나, 가슴에는 가족의 배신이라는 칼날이 깊이 박혀 있었다. 너 같은 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고함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솔직히 털어놓은 대가로 집에서 쫓겨났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키며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사랑이 죄란 말인가?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동네. 지수는 허름한 원룸 계단에 주저앉았다. 열쇠도 없이 쫓겨난 그녀에게 남은 건 단돈 몇만 원과 끝없는 외로움뿐이었다.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전화기를 꺼냈다. 마지막 희망으로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지수야, 미안. 부모님이 알면 나도 곤란해. 그녀는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송이가 그녀의 뺨을 타고 녹아내렸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작은 카페, 해밀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지수는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종소리가 울리며 따뜻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카페 안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민서였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수에게 다가왔다. 추우시죠? 여기 앉아서 몸 좀 녹이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지수는 그 목소리에 끌리듯 자리에 앉았다. 민서는 지수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 괜찮다면 말해줄래요? 지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가족에게 레즈비언임을 밝혔고 그로 인해 집에서 쫓겨났다고. 민서는 조용히 듣다가 손을 내밀어 지수의 손을 잡았다. 너 잘못한 거 없어. 사랑은 절대 잘못이 아니야. 민서는 지수에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 여기서 일하면서 지낼 곳을 찾아봐. 내가 도와줄게.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시간이 흘렀다. 지수는 해밀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서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수에게 세상과 싸울 용기를 가르쳐줬다. 민서 역시 레즈비언이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작은 활동가로 활동하며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수야, 세상은 변해. 우리가 바꿀 거야. 민서는 종종 저양말하며 지수를 격려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민서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협박을 시작했다. 이런 곳은 이 동네에 있을 자격 없어. 그들은 테이블을 뒤엎고 유리창을 깨뜨렸다. 지수는 겁에 질렸지만 민서는 침착하게 그들을 맞섰다. 여긴 누구나 환영받는 곳이에요. 나가주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날 밤 카페는 방화로 전소되었다. 지수는 불타는 해밀을 보며 무너졌다. 민서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다시 시작할 거야. 우린 포기하지 않아. 지수는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다. 민서와 함께 재건을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냉대와 비난은 계속되었다. 지수는 점점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서와 함께 서울 곳곳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며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키워갔다. 1년 뒤 민서와 지수는 새로운 카페를 열었다. 이번엔 더 큰 꿈을 품고 성소수자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지수는 민서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카페 문을 닫은 후
지수는 용기를 내어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 누나, 나 누나를 정말 좋아해. 민서는 미소 지으며 지수의 손을 잡았다. 나도 너를 좋아해, 지수야. 하지만 우린 서로를 지켜줘야 해. 세상은 아직 우리에게 쉽지 않으니까.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 카페는 또다시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지수는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다. 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걸까? 민서는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사랑은 싸울 가치가 있어. 하지만 이 싸움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해. 지수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더 깊이 뛰어들었다. 그들은 서울 곳곳에서 캠페인을 벌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험난했다. 어느 날 민서가 갑작스럽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혐의는 공공질서 위반. 실상은 그녀가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 시위를 이끌었다는 이유였다. 지수는 충격에 빠졌다. 민서가 없는 카페는 텅 빈 것 같았다. 그녀는 민서를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고 시위에 참여하며 싸웠다. 하지만 법은 차가웠고 세상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지수는 민서가 갇혀있는 동안 홀로 카페를 지켰다. 매일 밤 그녀는 민서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편지를 썼다. 누나, 나 기다릴게. 우리가 꿈꾼 세상 꼭 만들자. 민서가 구치소에서 석방된 날, 지수는 서울역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민서는 한결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다. 지수는 민서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누나, 다시는 이렇게 안 될 거야. 나 이제 강해질게. 민서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 이미 충분히 강해, 지수야. 이제 우리 함께 더 큰 싸움을 시작하자. 그들은 카페로 돌아왔다. 해밀은 여전히 그들의 꿈과 저항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졌다. 누군가는 카페 앞에 동성애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붙였고 심지어 밤이면 창문에 돌멩이가 날아들었다. 지수는 두려웠지만 민서의 곁에서 용기를 배웠다. 민서는 지수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다. 지수야, 우리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해.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자. 지수는 망설였다. 시위는 위험했고 그녀는 아직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결심했다. 2007년 여름, 그들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첫 번째 성소수자 인권 집회를 열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무지개 깃발을 들고 외쳤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집회는 성공적이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보수 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고 경찰은 그들을 해산시키려 했다. 그 와중에 지수는 민서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싸우며 서로에게 의지했고 사랑은 그들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사랑은 또한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 어느 날 민서의 집에 협박 편지가 도착했다. 너 같은 것들은 이 도시에서 사라져야 해. 지수는 분노로 떨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민서는 지수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지수야,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용기야. 우리가 당당할수록 그들은 더 흔들릴 거야. 민서의 말은 지수에게 새로운 결심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단순히 카페를 지키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지수는 민서와 함께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서울 곳곳에서 워크숍과 토론회를 열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하지만 변화는 느렸다. 2008년 민서와 지수는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그들의 카페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유는 터무니없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 지수는 분노로 가득 차 구청에 항의하러 갔다. 하지만 구청 직원은 차갑게 대응했다. 여기서 그런 활동 계속하면 더 큰 문제 생길 겁니다. 지수는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거야. 민서는 변호사를 고용해 구청의 명령에 맞섰다. 법정 싸움은 길고 고단했지만 그들은 결국 승리했다. 카페는 다시 문을 열었다. 그 과정에서 지수는 민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함께 세상을 바꾸려는 동지애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수는 가끔 불안했다. 누나,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 보면 언젠가 정말 큰일이 생길까 봐 무서워. 민서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서워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2010년 서울에서 첫 번째 퀴어 퍼레이드가 열렸다. 지수와 민서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걸었다. 하지만 반대 시위대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 경찰은 그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막으려 했다. 지수는 그날의 혼란 속에서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누나, 우리가 이걸 왜 하는 걸까? 너무 힘들어. 민서는 지수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지수야,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은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이 더 쉽게 걸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야. 그 말은 지수의 가슴 깊이 박혔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단순히 카페를 운영하고 집회를 여는 것을 넘어 그들은 서울의 정치적 무대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2012년 민서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대표하는 첫 번째 후보였다. 지수는 민서의 선거 운동을 도우며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길 기도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민서는 낙선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정체성을 비난했고 그녀의 정책은 외면당했다. 지수는 민서가 무너질까 봐 걱정했지만 민서는 여전히 강했다. 지수야,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다를 거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은 변해. 민서의 낙선은 지수에게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서의 곁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다시 카페로 돌아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민서는 말했다. 정치가 아니어도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먼저야. 지수는 민서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해미를 단순한 카페가 아닌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젊은 성소수자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 지수는 대학에 입학했다. 그녀는 사회학을 전공하며 성소수자 인권과 사회적 정의에 대해 깊이 공부했다. 민서는 지수의 공부를 응원하며 말했다. 지수야, 내가 배우는 건 우리 모두를 위한 힘이 될 거야. 대학 생활은 지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캠퍼스 내에서 성소수자 동아리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과 연대하며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발은 존재했다. 동아리 활동을 비난하는 익명의 전단지가 캠퍼스에 뿌려졌고 지수는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민서가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지수야, 내가 지금 느끼는 아픔은 세상을 바꾸는 연료야. 민서의 말은 지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2015년, 지수는 민서와 함께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의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지수처럼 가족에게 거부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쉼터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확장되었다. 쉼터를 운영하며 지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에게 쫓겨난 16살 소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17살 소년, 그들의 이야기는 지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 민서는 쉼터 운영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고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오랜 스트레스와 과로가 그녀를 지치게 했다. 지수는 걱정했지만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지수야, 내가 하는 일은 내 삶의 의미야. 걱정하지 마. 2017년, 민서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심각했다. 심장 질환이었다. 지수는 민서의 병실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울었다. 누나, 나 없이 어디 가려고? 약속했잖아. 같이 세상 바꾸자고. 민서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수야, 내가 없어도 넌 할 수 있어?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졌어. 민서의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활발히 활동할 수 없었다. 지수는 민서를 대신해 쉼터와 카페를 이끌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서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큰 책임을 짊어졌다. 2018년, 지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성소수자 인권단체를 설립했다. 단체의 이름은 해밀의 빛이었다. 민서의 꿈과 그들의 사랑이 담긴 이름이었다. 지수는 전국을 돌며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강연을 하고 정책 제안을 위해 정부와 협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활동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보수 단체들은 그녀를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로 낙인 찍었고 그녀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었다. 지수는 두려웠지만 민서의 말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이 싸움을 이어갈까? 2020년, 지수는 서울시의 한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녀는 민서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다. 선거 운동은 힘들었다. 그녀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연설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저는 이 도시에서 쫓겨난 딸입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왔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위해 싸우기 위해. 선거 결과는 아쉽게도 낙선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시 전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민서는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언젠가 내가 이 도시의 시장이 될 거야. 나는 그걸 믿어. 2022년, 지수는 다시 한번 도전했다. 이번엔 서울시의 한 지역구 의원 선거였다. 그녀는 지난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치밀하게 캠페인을 준비했다. 민서의 건강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녀는 지수의 곁에서 정신적 지주로 남았다. 지수는 거리에서, 학교에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공유했다. 저는 18살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받아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캠페인 중 지수는 젊은 성소수자들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지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수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한 소녀의 말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선거일이 다가왔다. 지수는 긴장했지만 민서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지수야, 결과가 어떻든 넌 이미 승리자야. 놀랍게도 지수는 당선되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대표하는 첫 번째 의원이 되었다.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해밀은 축하의 장소가 되었다. 민서와 지수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다. 하지만 승리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다. 의원으로서 지수는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반대는 만만치 않았다. 이런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다 라는 말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지수는 좌절했지만 민서의 말을 떠올렸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은 변한다. 2023년 지수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치열한 논쟁 끝에 통과되었고 서울의 많은 청소년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다. 지수는 그 순간 민서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서의 건강은 다시 악화되었다. 이번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지수는 병원에서 민서의 곁을 지켰다. 누나, 나 아직 할 일이 많아. 누나 없이 어떻게 해? 민서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지수야, 넌 이미 날 넘어섰어. 이제 내가 이 도시를 바꿀 거야. 민서는 2024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수는 그녀의 장례식에서 오열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서의 꿈을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누나, 내가 약속할게. 우리가 꿈꾼 세상 꼭 만들 거야. 민서의 죽음은 지수에게 큰 공백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수는 해밀의 빛을 통해 민서의 유산을 이어갔다. 그녀는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더 큰 운동을 이끌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곁에 섰다. 2025년 지수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녀는 민서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캠페인은 힘들었다. 그녀의 정체성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반대 세력은 그녀를 공격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지수는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18살의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짊어진 리더였다. 그녀의 연설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저는 이 도시에서 쫓겨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왔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이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거운동은 치열했다. 지수는 서울의 거리를 누비며 사람들과 대화했다. 그녀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소외된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다. 이 도시는 모두를 위한 곳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사랑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 젊은이들, 특히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지수를 열렬히 지지했다. 하지만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보수 단체들은 그녀를 도덕을 파괴하는 자로 낙인 찍었고 그녀의 과거를 파헤쳐 비난했다.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가 가르쳐준 것을 떠올렸다. 사랑은 싸울 가치가 있다. 그녀는 매일 밤 민서가 없는 텅 빈 카페에서 그녀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누나, 나 해낼게. 2025년 6월 선거일이 다가왔다. 지수는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해밀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며 지난 20년을 돌아보았다. 집에서 쫓겨났던 18살의 자신, 민서와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싸웠던 순간들. 선거 결과는 전국을 놀라게 했다. 강지수는 서울시의 첫 번째 레즈비언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녀는 연설대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도시는 저를 쫓아냈지만 저는 돌아왔습니다. 민서 누나, 그리고 우리를 믿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이 도시는 모두를 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지수의 당선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그녀를 변화의 상징으로 불렀고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며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시장으로서의 첫 번째 정책은 성소수자 보호법 강화였다. 그녀는 서울을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쉼터는 더 확장되었고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보수단체들은 그녀의 정책을 비판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그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 했다. 지수는 좌절했지만 민서의 말을 떠올렸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은 변한다. 지수는 매일 아침 민서의 사진이 걸린 시장실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민서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지수의 첫 임기는 성공적이면서도 논란이 많았다. 그녀는 성소수자 인권뿐만 아니라 빈곤층, 노인,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녀는 서울을 모두를 위한 도시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반발은 끊이지 않았다. 일부 시의원들은 그녀의 정책을 급진적이라며 반대했고 언론은 그녀의 사생활을 파헤치려 했다. 지수는 그런 공격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가 가르쳐준 대로 당당히 맞섰다. 2026년 지수는 서울에서 첫 번째 포용의 날 행사를 열었다. 성소수자, 이민자, 소외된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대성공이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서울 거리를 행진했다. 지수는 그날 밤 해밀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민서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누나, 우리 해냈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 지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18살에 쫓겨났던 그 골목길에서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다. 민서와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싸움은 그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 2030년, 지수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성소수자 인권은 이제 서울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되었다. 지수는 매년 해밀의 빛 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세대의 성소수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들은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고 지수를 그들의 영웅으로 여겼다. 지수는 민서의 무덤을 찾아가 말했다. 누나, 우리 꿈이 현실이 됐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우리가 시작한 이 변화는 계속될 거야. 그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미소 지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그녀를 쫓아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품어주었다. 지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싸웠고 사랑했고 꿈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민서와 함께 시작된 작은 불씨에서 비롯되었다.